제가 항상 이게 오전반은 뭐죠? 우리 농구원 지금 개정 자료가 오후에, 항상 월요일 날 오후에 뜨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바로 이 개정 내용을 말씀을 못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개정 내용을 항상 그 다음날, 내일 나눠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교재를 항상 수정을 꼭 해가세요. 그래가지고 교재 수정을 못 하신 분은 그 에디아 홈페이지 학습 자료실에 월요일마다 올리거든요. 농구원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수정을 못 하신 분은 항상 우리 에디아 홈페이지 학습 자료실에 가셔서 자료 수정을 꼭 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교재를 3월 22일자 발행돼가지고 받으신 분. 그러니까 이 교재가 2번 인쇄됐잖아요. 3월 10일, 우리가 이 교재가 이 교재 인쇄가. 근데 만약에 3월 22일자 교재 받으신 분, 혹시 교재 364페이지 펴볼래요? 그 교재가 나중에 인쇄돼서 받으신 분. 그 교재 364페이지 펴보시면 보리 품목에서 우리가 종합이원 방식이니까 당연히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잖아요. 근데 혹시 그 조수의 화재가 밑으로 내려가 버리신 교재 있죠? 예. 그걸 2로 인쇄를 하면서 그게 좀 잘못 돼가지고 편집이. 이게 아예 빠지신 분은 지난번에 개정 들어왔어, 이미. 그러니까 보상하는 손해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그러니까 3월 10일자에 나올 때는 이 조수의 화재가 빠졌었어요. 근데 지난번 정오표에 떴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잖아요. 당연히 종합이니 위험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 교재가 출판되면서 조수의 화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들어가 버린 교재가 있어요, 지금. 그걸 수정을 하셔가지고, 아무튼 보상하는 손해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라고. 종합위험 방식이니까. 수정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그 교재를 수정하지 못하신 분은 그 정오표 있으니까 우리 정오표 학습 자료실에서 꼭 받으셔서 하셔요. 그 인쇄돼서 나가신 분은 수정하시고요. 자,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질문 내용은 좀 나중에 해드릴게요. 자, 오늘 교재 여러분 몇 페이지 보시냐면 교재 복분자요. 75페이지 봐봅니다. 자, 교재 75페이지 가보시면, 자, 75페이지 하기 전에, 자, 요거 여러분들 여기 인쇄물 중에, 이거 자꾸 질문이 올라와서, 오늘 그 프린트물 올려봐보세요. 제일 앞에 그 농구원 해설, 그거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질문이 자주 올라와서 좀 해주고 가려고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품목마다 우리가 지난번에 평년 수확량 있잖아요. 평년 수확량 산출에 있어서도 개정된 품목이 있고 개정 안 된 품목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보험 판매 시기 때문에 개정되고 개정이 안 되고 제가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년 수확량 같은 경우에는 4월 전까지, 즉 4월 달까지, 보험이 4월 달까지 가입한 상품은 개정이 안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가입한 상품은 평년 수확량이 다 개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보험 판매 시기 때문에 그 평년 수확량이 개정이 되고 개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현재 경작불능 보험금도 여러분이 봐보시면 산지 폐기를 해라. 또는 밖으로 수확물이 유통됐을 경우에는 수확감사 보험금을 미지급한다는 그 자세한 내용이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어떤 품목은 그렇게 들어있고 어떤 품목은 지금 안 들어있고 그러잖아요. 경작불능 보험금도.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보험 판매 시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현장에서는 지금 현재 경작불능 보험금을 1차 조사, 2차 조사 당연히 해요. 즉 1차 조사 때는 경작불능 보험금 대상이 된가 안 된가 여부를 판단하고, 그 다음 2차 조사 때는 산지 폐기를 했는가 안 했는가 그거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교재 여러분들 수험서에는 어떤 품목은 같은 경작불능 보험금인데 어떤 품목은 산지 폐기를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 안 들어가 있고, 어떤 품목은 산지 폐기하고
또 시장으로 유통되었을 경우에는 수확감소 보험금을 미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그 차이점이 뭐냐면 바로 얘도 보험 판매 시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봐보시면 농구문의 그 답변 제일 하단에 이게 질문이 그거잖아요. 어떤 품목은 그 적용되고 어떤 품목은 적용이 안 됐느냐. 그래서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 봐보시면, 즉 산지 폐기 조항은 얘는 별로는 5월 이후 상품이야. 5월달.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험 가입 시기가 5월 이후에 가입되는 것들은 다 산지 폐기란 말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특이해서 그 품목이 특이해서 그 경작불능에 대해서 산지 폐기 그런 말이 안 들어가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고. 개정이 안 됐다고, 게 한마디로 개정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이 질문을 계속 지금 Q&A 올라오기 때문에 이 농구문을 제가 다시 가져왔으니까 이 경작불능 보험금에 있어서 암기를 하실 때 왜 어떤 품목은 이 말이 들어와 있고 어떤 품목은 안 들어와 있지. 그래서 그 기준점은 우리 보험 가입 시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분류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아무래도 어때요? 시험에서는 당연히 출제를, 여러분이 시험봐가 출제자라고 한다 하면 당연히 아무래도 조금 내용이 하나 더 붙어 있는 걸 내거고 싶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주로 공부를 좀 하시면 되겠죠. 자, 교재 75페이지 일단 복분자 봐봅니다. 자, 저희가 오늘부터는 공부를 지금 이제 우리가 과실손해보험금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과실손해. 즉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수 중에는, 자 우리가 과수를 한다면 일단 첫 번째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의 과수가 있잖아요. 즉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에서는 사과, 배, 단감, 즉 떫은감 이 네 가지 품목이 우리가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에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얘들을 제외한 이제 나머지 과수를 갖다가 우리가 종합과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종합과수 중에서 저희가 이미 했던 거, 즉 포도하고 복숭아 분류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참다래, 그 다음에 포복자, 밤, 대추, 그 다음에 이번에 들어온 호두, 그러죠? 그 다음에 매실, 포복자, 참다매, 매실, 그 다음에 오미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죠? 포복자, 밤참, 대매, 자두,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거, 즉 복분자하고 그 다음에 오디하고 그 다음에 감귤, 그 다음에 무화과. 그럼 다 들어왔나요? 유자. 오케이. 자, 유자. 자, 이렇게 분류를 하시면 돼요. 매실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분류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과수 품목은 다 들어왔죠. 자, 들어왔는데 살구. 자, 이렇게. 그럼 이제 과수가 다 들어왔어. 자, 들어왔는데 저희가 위에 맨 처음에 사과배, 단감, 떫은감을 일단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으로 분류를 했고, 그 다음에 이 포도하고 복숭아, 참다래 얘들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수확량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수확량 조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집에 수확량이 나와. 그럼 우리 집에 수확량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kg를 가입을 했어. 근데 10,000kg를 가입을 했는데 수확량 조사를 했더니 7,000kg밖에 안 나왔어. 3,000kg 줄었네? 그럼 돈 주세요. 결론은 얘들은 수확량이 떨어졌구나. 돈 주세요. 즉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야. 얘네들은. 그래서 보험금 이름도 수확감소 보험금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했던 거, 이 오디. 오디는 이미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오디는 여러분 우리가 그 과실의 특성상 도저히 어때요? 수확량 조사를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실수로 정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디라든가 그다음 복분자도 마찬가지야. 복분자 연상 한번 해보세요. 복분자 봐보시면 이렇게 똥똥을 해가지고 다 물러져 버리잖아. 그래서 복분자도 도저히 우리가 다 하나하나 개수를 세서 우리 집에 수확량 조사가 어려워. 그래서 복분자는 우리가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고 복숭아와 열리는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할 거예요, 오늘. 그래서 얘들도 수확량 조사를 못해. 그 다음에 감귤도 여러분 우리가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감귤도 나중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이 아주지를 선정해가지고 거기에서 손해액을 산출해가지고 바로 그 손해본만큼을 계약자한테 들여버리는 그렇게 보험금을 산정을 해요. 그리고 무화과도 마찬가지야. 이제 물론 무화과는 우리가 수확기 이전과 수확기 이후로 나눠서 수확기 이전에는 저희가 착과조사를 하는데 수확기 이후에는 또 역시 무화과도 우리가 착과조사 하지 않아. 수확기 이후에는 역시 똑같이 얘도 결과지를 정리를 해줘. 즉 복분자나 오디나 감귤, 무화과 얘들은 우리가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보험에 가입할 때 뭐 우리 집에 수확량이 한 10,000kg 나오려고 했는데 막상 조사를 해봤더니 수확량이 뭐 7,000kg 이런 개념이 안 서. 왜? 얘들 품목은 과실의 특성상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들을 갖다가 우리는 이 PL 산정 방식이 각각 좀 달라. 얘들은 우리가 용어를 수확감소 보험금이라 하지 않고 즉 과실이 그만큼 피해 입었구나 해서 과실 손해보장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험금 이름도 얘들은 모두 다 과실 손해보험금이에요. 얘들은.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 품목 중에서 참달에는 지금 현재 교재에 수확감소 보험금임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우리 참달의 품목에는 용어가 과실손해보험금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야. 여러분이 그냥 거기서 보실 때 수확감소 보험금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달에는. 거기 교재에는 물론 과실손해보험금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시험에 뭐 과실손해보장을 방식하는 품목을 쓰세요. 이런 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교재에 공부하실 때 어떤 품목은 수확감소 보험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어떤 품목은 과실손해보험금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야. 이렇게 개념 잡으실 때 그 과실의 특성상 저희가 수확량 조사를 할 수 없는 품목들, 이 품목들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과실손해보장 방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에서도 저희가 특정위험 방식일 때는 과실손해보험금이잖아요. 즉 저가 전에는 차가감소 보험금이잖아요. 즉 우리가 걔네들은 다 개수로 정리해줘. 즉 나중에 내가 몇 개가 손실났지, 즉 누적 함수 과실수에다가 가입가격 곱해하고 줘버리잖아요. 즉 개수로 우리가 보험금을 주기 때문에 과실손해보험금인 거예요. 용어가. 그래서 일단은요 저희가 지금부터 할 거 복분자도 역시 우리가 과실손해보험금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복분자는요 저희가 보험 가입 시기를 여러분이 고민을 좀 하면은 과실손해보험금이라 하고요. 복분자는 언제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하냐면 작년에 이미 보험 가입 다 해놨습니다. 작년에. 즉 2020년 11월 달에 우리가 복분자 보험을 가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복분자는 언제부터 수확을 하냐면 우리 여름철에 복분자 여러분들 이렇게 사드시잖아요. 그래서 복분자는 언제부터 우리가 수확을 하기 시작하냐면 6월 1일부터 우리가 복분자는 수확을 하기 시작을 해요. 6월 1일부터. 근데 수확기가 굉장히 짧아요. 복분자는. 그래서 수확이 언제 끝나버리냐면 6월 20일 날 끝나버려. 그럼 6월 1일이라는 것은 결론은 몇 년도예요? 2021년도죠. 지금 올해죠. 올해. 가입이. 그래서 우리가 복분자는요. 일단 두 개로 크게 나눕니다. 우리가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에서도 저가 전하고 저가 종료 이후로 나누듯이 얘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즉 수확을 하기 전하고 수확한 이후로 일단 구분을 크게 나눠야 돼. 그러면 이 수확하기 전이라는 것은 얘는 언제까지예요? 5월 31일까지죠. 다음 연도. 즉 이듬해. 그리고 2020년 11월을 갖다가 우리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계약 체결일이죠. 이 날이. 그래서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이때를 갖다가 우리가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에서는 저가 종료 이전이라고 표현하듯이 얘는 우리가 뭐라 표현해요? 수확을 하기 전이구나 해서 수확기 이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6월 1일부터 언제까지? 6월 20일까지. 그래서 6월 1일부터 언제까지요? 6월 20일. 그럼 이 6월 20일이라는 것은 결론은 뭐냐? 수확을 종료하는 시점이에요. 6월 20일이라는 것은. 그러면 6월 1일부터 6월 20일은 우리는 다 수확을 했구나 해서 수확기 이후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에서도 저가 종료 이전에는 종합위험 방식이듯이 얘네들도 수확기 이전에는 무슨 방식이냐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장하는 바로 종합위험 방식이야. 즉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다 보장을 해줘. 그리고 우리 저가 종료 이후에도 특정위험 방식 7종을 보장하잖아요. 얘도 수확기 이후에는 즉 특정위험 방식으로 넘어가 버려. 그런데 보상하는 손해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저가 종료 이후에는 7종이었지만 얘는 세 가지. 즉 강풍, 태풍. 자, 태풍, 강풍 그리고 우박. 즉 얘들만 보상을 합니다. 보상하는 손해가 굉장히 적죠?
그래서 첫 번째요. 일단 복분자는 두 단계로 나누더라. 즉 수학기 이전과 수학기 이후로 나눠야 되고요. 근데 그 기준점이 수학기 이전은 5월 31일까지, 그리고 수학기 이후는 6월 1일부터 언제까지? 6월 20일까지더라. 그리고 보상하는 손해에 있어서는 수학기 이전에는 종합이혼 방식, 수학기 이후에는 특정이혼 방식으로 해서 태풍, 강풍, 우박을 보상을 해주더라.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는 달리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가전 종합이혼 방식 하듯이 얘는 뭐라고 해요? 수학기 이전에는 무슨 방식이에요? 종합이죠. 종합이혼 방식이구나. 이렇게도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즉 수학기 이전에는 종합이혼 방식이구나. 이렇게도.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복분자 같은 경우에는 과실의 특성상 이렇게 하나하나 낱개를 셀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복분자 피해는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일단 우리가 복분자에서는 우리가 가입 주수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여기는 포기 개념이야, 포기. 복분자 이 주수 하나를 갖다가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즉 포기라고 표현합니다, 포기. 그러면 너 보험에 몇 포기 가입했니?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나 보험에 1000포기 보험 가입했어. 이렇게 하는 거야. 1000주 가입했어. 이렇게 용어 쓰지 않아요. 포기 개념으로 갑니다, 복분자는. 그럼 복분자를 여러분이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즉, 한 포기에서 이렇게 가지가 있어. 한 포기에서. 이게 한 포기예요. 그러면 얘를 듣잖아요. 얘에서, 그래갖고 얘가 지금 현재 가보면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나중에 봄 초에 겨울을 지나 막차시기에 한 1월 달쯤에 갔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장가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장가지들이. 그럼 복분자는 실제로 여기에서 이렇게 열리는 거죠. 이렇게 막 열리잖아요. 그래서 자, 이름에 있어서 일단 얘는 가지가요, 엄마 가지야, 엄마 가지. 그리고 이 엄마 가지에서 나와서 복분자가 열리는 거야. 그래서 용어가 얘를 갖다가 엄마 가지라고 그래서 용어가 결과모지라고 그래. 엄마 가지. 과일이 열리는 엄마 가지. 결과모지. 그리고 얘들 있잖아, 얘들. 복분자가 열리는 얘들이 바로 이제 결과지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과실로 정리를 안 하고 이 피해를 산정할 때 일단은 그럼 피해를 어떻게 봐줄 거냐? 이 엄마 가지가 죽어버리면 굉장히 피해가 커지겠잖아요. 그만큼. 그래서 이 엄마 가지가 몇 개의 죽었니에 따라서 피해를 산정하는 거예요. 이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결과모지라고 표현합니다. 결과모지. 그래서 우리가 자, 다른 과일에서는 평년 수확량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이 말을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즉 평년에다가 이제 이 결과모지만 올리면 돼. 그래서 평년 결과모지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표준 수확량의 용어를 쓰잖아요. 표준 수확량. 그죠? 근데 걔를 갖다가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해요? 표준 결과모지수. 또 이제 물론 평년 수확량이라는 말은 또 따로 있어요. 또 표준 결과모지수.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면 1kg에 한 포기에 몇 킬로그램이 열리겠니? 그래서 표준 수확량 별도 있는데, 아무튼 표준 수확량 대신에 또 우리는 표준 결과모지라는 용어를 쓰고요. 우리가 OD에서도 그랬죠. OD에서도 평년 수확량 대신에 평년 결실수. 그 우리 집에 수확량 대신에 뭐 썼어요? 조사 결실수란 말 썼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야. 그러면 내가 보험에 지금 현재 결실수, 이 결과모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우리 집은 총 평년 결과모지가 원래는 한 6개 정도 돼, 포기당. 그죠? 근데 그 지역에 표준 결과모지는 몇 개 정도 되더라, 이런 기준이 있겠잖아요, 기준이. 그 지역에. 그죠? 그 지역의 표준 결과모지는 딱 정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정해져 버렸어. 근데 우리가 가입하는 수령이 있죠? 그래서 포도나 복숭아, 참다래, 오디는 우리가 보험이 몇 년 이상 돼야지? 3년 이상이 되어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듯이 복분자도 몇 년 이상 우리가 되어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냐면 최소한 2년 이상이어야 돼. 복분자 수령이. 2년부터 몇 년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냐면 10년까지 저희가 가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년부터 10년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어때요? 복분자가 나이를 먹을수록 더 안 좋은 거야. 우리 과실은. 아무래도 수령이 젊을수록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표준 결과모지는 우리가 OD에서도 표준 결실수가 뭐 청일본 200개, 170개,
뭐 수험본 200개 이렇게 주듯이 얘도 딱 정해져 버렸어. 즉 우리가 복분자의 수령이 2년부터 4년까지는 5개야. 복분자의 표준 결과 모집 수가 정해지듯이. 그 다음 조금 더 교재에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5년부터 10년까지는 이 표준 결과 모집 수가 4개로 A는 딱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어요. 확정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사 수확량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집에 수확량이 몇 개이니 이렇게 조사 수확량 용어를 쓰잖아요. 그 용어 대신에 우리 복분자에서는 실제로 그러면 결과 모지가 몇 개니? 그걸 갖다가 우리는 또 뭐라 해요? 실제 결과 모지 수라고 말하는 거야. 용어만 뒤에다가 결과 모지만 계속 붙여가면 돼요. 결과 모지. 수확량 대신에 용어를. 왜? 여기서는 우리는 이 피해를 산정할 때 결과 모지가 몇 개 주겠니?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결과 모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어. 6개가 있는데 자, 가서 내가 조사를 나갔단 말이에요. 조사를 나갔는데 자, 이제 얘가 1번까지 2번, 3번, 4번, 5번, 자, 6번 총 6개의 결과 모지가 있다고 생각해 봐봐. 6개 갔더니 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요. 자, 1번과 2번이 고사를 했어. 죽었다고. 근데 죽었는데 뭘로 죽었느냐 봤더니 자, 태풍으로 고사를 했어. 태풍으로. 그리고 자, 그다음에 3번도 고사를 했어요. 3번도. 근데 3번도 고사했는데 얘는 뭘로 고사를 했냐면 병충해로 고사를 했어. 병충해로. 그럴 수 있겠잖아요. 그럼 나머지 4번, 5번, 6번은 정상이야. 안 죽어 있다고. 그러면 자, 4번, 5번, 6번을 갖다가 살아있잖아. 애들은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애들 이름을 갖다가 뭐라 하느냐. 너 살아있구나. 그래서 살아있는 뭐다? 결과 모지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용어를. 근데 이 과목에서는 여기다가 이제 기준이란 말을 또 붙기도 해요. 이 과목에다 기준을 붙여놨어.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 살아있는 결과 모지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요 무슨 피해가 왔냐면 태풍이 왔어. 태풍이 왔는데 지금 현재 이제 태풍이 지금 언제 왔냐면 수학기 이전이라고 한번 생각해요. 수학기 이전이라고. 뭐 수학기 이전에 사고 왔다는 것은 자, 4월 20일 날 태풍이라고 하면 너무 안 해. 자, 우박이 왔다고 해봐봐. 4월 20일 날. 우박이 왔어. 수학기 이전이에요. 근데 우박이 왔는데 우박으로 인해서 지금처럼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고. 즉 우박으로 인해서 자, 태풍이 아니라 우박으로 인해서 1번과 2번이 고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3번을 가봤더니 우박 피해가 아니라 병충해로 죽었어. 그리고 4번, 5번, 6번은 살아는 있어. 근데 이때쯤에는 갔더니 한참 뭐예요? 복분자? 꽃이 피어있는 시기야. 꽃이 지금. 꽃이 피어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뭐 할 시기예요? 지금 수정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팥이 열리는 상계단 말이에요. 근데 우박이 와가지고 얘들 갖다 무슨 피해를 줘버려요? 수정을 못하게끔 피해를 줘버렸어. 그러면 그 수정을 못하게 한다는 건 나중에 그만큼 복분자의 결실이 안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비록 4, 5, 6번은 살아는 있지만 여기에 지금 현재 열심히 지금 꽃이 막 피어있단 말이에요. 꽃이. 그래서 전체 이 꽃을 조사를 해봤더니 꽃이 전체의 꽃을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6송이를 물론 우리가 중에 6송이를 선정해서 꽃을 조사하는 방법은 있어요. 그래서 꽃을 조사를 했더니 꽃이 자 100개였어. 꽃이 피어있는 꽃이 개화수가. 근데 그 중에 몇 개가 꽃이요. 이 무박을 해서 꽃이 안 펴버렸냐면 자 40개가 안 돼버렸다. 그럼 얘는 몇 프로 지금 꽃으로 봤을 때는 40%의 수정이 안 돼버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오박으로 인해서 40%는 수정이 안 됐지만 오박이 안 와도 그 중에 총 100개 꽃 중에는 지 알아서 수정이 잘 안 되더라. 그걸 갖다가 자연 수정 불량률이라고 표현해. 그래서 근데 그 자연 수정 불량률이 몇 프로냐면 15%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박으로 인해서는 이번에 몇 프로가 25%가 수정이 안 돼 버렸구나. 그럼 수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얘는 나중에 어때요? 수학기 때 그만큼 복분자 수확량이 떨어지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자? 이 오박으로 인한 것을 비록 4번, 5번, 6번은 결과지는 살아있지만 그만큼을 죽은 걸로 우리가 정지 좀 하자. 해줘야 되겠죠. 당연히. 죽은 거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4번, 5번, 6번 이 세 가지
즉 살아있는 얘를 이름이 살아있는 결과모지예요. 4번, 6번은 즉 살아있는 결과모지에다가 방금 25%가 뭐예요? 수정이 불량돼 버렸잖아. 우박으로 인해서. 이걸 갖다가 25%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수정이 안 됐구나 해서 수정 불량 환산 계수라는 용어를 쓰는 거야. 그러면 살아있는데 하나, 둘, 세 개는 살아있지만 거기에 달려있는 꽃들이 피해를 봤으니까 걔를 갖다 몰라자 가지가 죽은 걸로 봐주자. 그래서 여기 살아있는 결과모지 즉 세 개에다가 수정불량 환상계수 0.25%를 곱하게 되면은 이제 몇 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 이름을 갖다가 용어를 갖다 우리는 뭐라 하느냐. 이제 죽은 걸로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거죠. 수정불량 환산고사 결과모지라고 표현하는 거야. 용어가. 그럼 걔도 이제 죽은 걸로 우리가 봐주는 거지. 수정불량 환산고사 결과모지라고 봐주는 거야. 용어를. 자, 이건 지금 수학기 이전 사고를 말하는 거예요. 용어를. 자, 그 다음에 지금 문제 피해를 산정이 좀 특이하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수학기 이전에는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줘. 그래가지고 여기 때 그러면 우리가 자, 이 1번, 2번은 갖다가 당연히 보상을 해주니까 몇 개가 피해가 발생하면 2개가 나왔죠. 그 다음 이 한 개는 우리가 이제 미보상이잖아요. 병충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슨 고사 결과모지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미보상 감수량 용어 대신에 미보상 뭐라고 표현해요? 미보상 고사 결과모지수 이렇게 용어를 말하는 거야. 미보상 감수량 대신에 용어를. 그래서 이름 얘는 갖다가 미보상 고사 결과모지수라고 말하구나. 근데 미보상 고사 결과모지수가 결국 몇 개다? 한 개이구나. 미보상 감수량, 미보상 고사 결과모지. 그럼 이 2개 죽어버리네. 얘는 정상적으로 죽었잖아요. 보상하는 죄로. 그죠? 이 2개를 갖다 용어를 갖다 뭐라고 한다? 죽어버렸구나. 그래서 고사 결과모지. 그럼 고사 결과모지수는 결국 몇 개다? 2개구나.